이제 약간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3개 할 건데 요거 3개 할 거예요. 보고서 작성 지시받는 방법인데, 지금은 이제 내가 사무관에 일하는 거는 뭐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거다 뭐 어쩌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김진아 사무관님이 해야 되는 일은 어쨌든 보고서를 쓰는 거잖아요. 자기가 한 거를 말로 지금 우리가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통 고민하는데, 그거 전에 보고서 작성을 시키잖아. 지시를 받는 방법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안 돼. 그래서 그 보고서 작성을 지시 받을 때 이제 이미 그 보고서를 잘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 부분 결정되니까, 그거를 먼저 이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게, 다 보고를 받았어. 과장님이 내가 아닌 뭐 다른 사람이 누구든 얘기를 했어. 그럼 다 들었죠? 내용을 이제 다 알지. 어떤 내용이라고. 뭐 중간에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언제까지 쓰는 건지를 꼭 물어봐야 돼. 지시하는 상황에서도 입장에서도 좀 까먹을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 쓰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몰라. 내가 시킨 이 보고서를 김진아 사무관님이 언제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몰라. 그렇잖아. 나는 생각하기에 1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건데, 본인은 뭐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확인해야 돼. 근데 왜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1시간 안에 써오세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고민해가지고 훌륭한 보고서를 써오라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일단 생각나는 거를 형식과 관계없이 쳐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시간 안에 완전 삐걱번쩍한 보고서를 가져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루를 줬어. 그러면 약간 좀 다르죠. 같은 내용이라고 앞에 보고서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내용인데, 1시간을 줄 때랑 하루를 줄 때랑 일주일을 줄 때랑 다르잖아요. 그죠? 일주일을 주는 경우는 보통 잘 없어요. 일주일은 완전 고참 사무관님 아니면 서의관님,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렇게 시간을 주지만, 너무 위험하단 말이에요. 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5일 동안 써와요 라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5일 만에 가져왔는데 방향이 나랑 다르면 곤란하잖아요. 서로 곤란하잖아. 보통은 주기를 하루, 길면 이틀 이 정도로 생각해요. 보고서를 내가 과장님한테 뭔가 받았다. 근데 내가 작업을 하는데 속도가 안 난다. 그럴 수 있잖아요. 또는 급하게 다른 일이 치고 들어왔어. 도와달래. 안 그러면 뭐 어디 행사를 가야 된대. 안 그러면 실제로 뭐 몸이 아팠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틀이 지났다. 시킨 날로부터 이틀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중간 보고를 하는 게 좋아요.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도 못 썼어. 그럼 못 썼다고 얘기해줘야 돼. 왜 못 썼지? 모르잖아.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못 썼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이게 우선순위를 좀 더 높여주세요. 다른 거에 들어와도 과장님이 보고서를 쓰라고 했으니까 안 된다고 답변을 하세요. 이렇게 내가 다시 오더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한 얘기랑 옆에 있는 과에서 한 얘기랑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보고하면서 진행하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감 시한이 조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인지도 중요해요. 얼마나 긴지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가 있어. 장관님 회의가 있어. 차관님 회의가 있어. 이때 쓸 자료야. 그럼 언제까지 완성해야 돼? 그렇지. 그 회의 전에. 더 정확하게는 그 회의 전에 회의 자료를 장관님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보고 시점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회의가 있으면 장관님 보고는 언제예요? 보통 전날에. 그러면 장관님 보고면 그 앞에 차관님 보고, 실장님 보고, 부장님 보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따지면 대략 한 3일 전 정도 전에는 픽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 과장이 시킨 보고서다. 그냥 기획안을 해보자. 또는 어느 정도는 수련 목적으로 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시간만 딱 정하면 되지. 지키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감 시한이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인지 중요해요. 근데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쓰느라고 늦었어. 그 다음 시간에 보고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회의 자료로 쓸 보고서라면 당연히 그 회의 보고 전에
완성돼야 되고 마감 시한을 고려해서 1차 보고 일정을 정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 다음번 보고는 언제 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은 목차만 해가지고 좀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합시다. 저는 보통 그런 형태를 좋아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공모전을 기획해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짧게 1시간 정도 생각해보고 나랑 상의를 한 다음에 보고서 작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내 스타일이에요. 네, 그거 내 스타일은 이제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다른 과장님들은 말해줬으면 알아서 해야지 물어 가지고 가져와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예전에 했던 공모전 같은 걸 찾아보고 그 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알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좀 더 이렇게 헛수고를 덜 하는 쪽으로 바라는 타입이라서 중간중간이라도 짧게 보고를 받는 걸 원하고 근데 보고를 하고 싶은데 내가 밖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문자를 보내야 돼. 어디로 보내야 돼? 카톡. 응, 우리 단톡방 있잖아. 과 단톡방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보내지 않고 네. 거기 올려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는 단톡방이 겁내 많아요. 네. 그래서 한 20개 있어. 근데 개인별로 다 보내기 시작하면 그거 옛날에 어디서 봤다가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밤 늦은 시간에 보내야 돼. 네. 그러면 단톡방을 보내기 좀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 대부분은 과 단톡방으로 올려주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쓰라고 했는데 네. 보고서 작성 목적은 크게 보면 보고를 하기 위해서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인 경우도 있어요. 네. 보고용 보고서는 의사결정인데 내가 봤을 때 당분간은 김진아 사무관님 보고용 보고서를 쓸 일은 없어. 보고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창창한 용이거든. 당장 그걸 하기엔 너무 이제 힘드니까 회의용 보고서를 주로 쓰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회의용 보고서는 논의의 주제인 거야, 재료인 거야. 이걸 보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공모전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보세요. 그러면 김진아 사무관이 쓴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과원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왜냐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얘기하라고 하면 중구난방이 되니까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보고서를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해보면 알겠지만 생으로 쓰라고 하는 게 제일 힘들고 남이 쓴 거에다 말을 붙이는 걸 하면 쉬워요. 그런 용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보고서를 쓸 때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진짜 흔치 않아. 그 우리의 선배님들이 다 비슷한 일을 했어. 공모전을 시켰잖아요. 고민해보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지난번에 했던 공모전 보고서를 참조하지 하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공모전 했던 거 어디에서 뭐 했던 거 안 그러면 인터넷에도 고용노동 공모전이라고만 치면 공모전 했던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근데 그거를 왜 얘기를 안 했냐면 뭐 새로운 거 생각해봐도 좋으니까 그걸 보면 그걸 이제 딱 묶여버릴 수 있으니까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거고 보통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전 보고서를 찾아보는 게 1번이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방향을 해야지. 지난번에 했던 보고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기본으로 할까요? 거기에 아이디어를 좀 넣는 형태로 할까요? 안 그러면 완전히 새로 써야 될까요? 이거는 지시를 받은 사람은 알 수 없잖아요. 물어봐야 돼. 그래서 1시간 안에 다시 와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의 나는. 그래서 그 시키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의 시간 차이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지점이 여기. 시키는 사람은 그거 다 있는 거 찾아가지고 업데이트 해가지고 새로운 내용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금방 되지. 내 생각하고 받은 사람은 그 있는지를 모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검토할 게 너무 많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시간이 쭉 길어지게 되는 거죠. 확신도 없고. 그 부분은 그래서 참고할 자료가 되게 중요하다. 보고서 쓸 때. 그 밖에 지시자의 지시를 다 제 말 한 걸 다 기억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적는다고 적지만 내가 뭐라고 적었지? 하는 경우도 생기고 과장님은 너무 당연하다 한 말투로 얘기해서
그때는 미처 물어보지 못했는데 이제 쓰려고 보니까 결정적이야. 아 이거는 물어봤어야 되는데 생각이 들잖아. 지금도 그래. 지금도 저희 가서 딱 앉았어. 네. 5초 만에 다시 온다고 오는 게 쉽지 않잖아. 그잖아. 그래도 다시 확인을 받는 게 좋아요. 뭐 5초 만에 오는 게 너무 좀 그러면 적어도 한 10분 정도 있다. 아 과장님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거는 어떤 건가요? 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받는 것도 약간 벅차단 말이에요. 네.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새로운 상황이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좀 익숙해지면 과장이 말을 다 했을 때 이제 사무관님도 물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좋습니다. 한 가지 이제 유의할 거는 그렇다고 내가 궁금한 게 생겼다 중간에 자르고 들어오면 약간 그건 좀 곤란하고 말이 끝난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상의할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상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한 일이니까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꿍꿍 싸매다가 갑자기 혼자서 막 이렇게 보고서를 써오면 이상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옆에 있는 사무관님이나 주무관님이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이 아닐까요? 정도의 의견을 듣고 그 과정이 이제 팀원으로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김진아 사무관이 후배나 안 그럼 다른 주무관님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될 때도 그런 식으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얘기는 보고서 보고 받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